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운데 낮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한낮 기온 28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신선한 가을바람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처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아직까지 낮더위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26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햇빛을 가려줄 구름의 양이 적어서 자외선이 그대로 내리쬐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0도, 영덕 31도, 포항 29도,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점차 선선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포항 수돗물 필터 변색의 원인 물질은 망간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 유난히 많은 망간이 왜 검출됐는지는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열흘간 조사한 민간 전문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일단락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수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 전문가 7명은 지난 13일부터 수돗물 필터 변색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원수에서만 망간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인 0.05mg/L보다 높은 0.085가 검출됐을 뿐 정수장과 일부 상수도관에서는 측정 기계 검출 한계인 0.004 이하로 검출돼 불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파트 저수조 침전물과 필터에서 검출된 성분 가운데 망간은 43에서 49%, 알루미늄은 30% 가까이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간은 발색 강도가 철보다 300배 강해 흰색 필터에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망간이 유속이 낮은 오천읍 관말 지역 정체 구간에 지속적으로 쌓여 있다가 유량이나 유속의 변화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급수되어지기 위해서 또 이제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침전조에 침전되어져 있던 어떤 그러한 물질들이 각 가정에 공급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이 집중된 오천읍에는 가압장이 아닌 동일한 압력으로 수돗물을 내보내는 배수지가 없는 것도 한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쪽 지역이 굉장히 많은 급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지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미네랄인 망간은 지표수에 존재하는 용존 물질로 성인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인 0.05mg/L 이하로 섭취해도 건강에 위해가 없는 측정값이라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저수조를 청소한 뒤에도 필터 변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물을 걸러내고 말렸어요. 드라이기로 말려서 자석을 대니까 입자가 자석에 들어붙더라. 특히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37개월 유아가 석 달 전부터 피부 발진과 부종이 생겨 대학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더니 환경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혈액 검사를 해봅시다 하셔서 했더니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한 혈액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셨어요. 수돗물 불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오존 활성탄 접촉 시설과 막여과 등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과 상수도 관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의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구 추진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포항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 R&D 기관과 대학,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은 강소 연구개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포스코가 추진 중인 벤처밸리 조성 등 3개 특구의 분야별 역량을 집중합니다.
포항시는 연말까지 추진단 운영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마련하고 기업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너지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울진군이 전국 공모를 거쳐 정부의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지로 선정됐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울진군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생관리와 브랜드화로 지역 한우를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설득 여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로 선정된 울진군 근남면 진봉리입니다. 국비 등 170억 원이 투입돼 26농가가 2,600마리의 한우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미 가동 중인 분뇨 퇴비화 시설을 포함해 자동 악취 저감제 살포기와 차단 방역 시설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읍면별로 한우 농가 단체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국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됐지만 뒤늦게 인근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환경공해, 두 번째는 지가 하락, 그다음에 360을 거의 2,600대 두가 도로게 되게 되면은 그 방역을 할 거 아닙니까? 방역, 그다음에 구제에 오게 되면은 교통 차단도 될 거 아닙니까? 울진군은 어렵게 따낸 정부의 시범 사업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흩어져 있는 재래식 축사를 한 곳에 모아 첨단 시설로 관리하는 만큼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읍면마다 단지화를 통해 관광 먹거리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축사는 축산 단지화를 해서 거기서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소를 키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우리 이제 금강송 한우 먹으러 울진 가자 이런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울진군은 적극적인 대화와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 반대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내 첫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와 LH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20년 이상 묶어둔 황성공원의 사유지 10만여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에 들어갑니다. 경주시는 2년 동안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이 끝나면 국비 등 100억 원을 확보해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정비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주시 강동면의 마을 농수로는 많은 비가 내리면 시커먼 폐수로 변합니다. 검은 폐수는 무연탄 야적시설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것인데 인근 농업용수는 물론 포항시 식수원인 형산강까지 오염시켜왔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곳곳에 시커먼 무연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붕이나 아무런 덮개 없이 불법으로 야적돼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연탄을 씻겨낸 검은 물은 마을 아래로 향합니다.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선 지난해부터 비만 오면 농수로가 검은 폐수로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농가에 농수로로 해가지고 농업용수로 들어가고 작년에도 논에 한 20군데쯤 들어갔습니다. 석탄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진도 지금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농수로를 지나면은 바로 형산강으로 들어가가지고 농수로를 따라 마을 북쪽으로 1.5km를 흘러가면 이 폐수는 포항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으로 유입됩니다. 주민들은 경주시는 물론이고 식수원 오염 피해를 겪을 수 있는 포항시에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업체에도 얘기했고 경주시에도 얘기했고 오늘 또 포항시청에도 협조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연락해준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경주시는 뒤늦게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지금 마당에 있는 이제 부분을 안 들어갔으면 갑박 같은 걸로 해가지고 덮어 씌워야 되는데 안 씌워가지고 거기 비 오니까 좀 약슬렁이 나가는 것 같아요. 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덮개 미설치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무연탄을 내부 저장시설로 옮기겠다며 방수천을 덮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중국 남핑시와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핑시는 중국 푸젠성 북부에 위치한 주자학의 발상지며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우이산 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류홍젠 남핑시장 등 방문단은 내일까지 불국사와 양동마을, 경주 향교 등 주요 사적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관리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대구 고용 복지플러스 센터 1층에 있는 외국인 고용 관리팀입니다. 이주 노동자는 직장을 옮기려면 반드시 유리벽으로 된 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곳이 소개한 곳만 가야 합니다. 이곳을 찾는 이주 노동자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직장을 옮겨도 된다고 기존 사업주가 허락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덜 받거나 다칠 위험으로 버티다가 회사를 그만두면 불법 체류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됩니다. 만약에 네 옮기면 내가 니는 진짜 불법돼요. 내가 사인 안 주면 불법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 사인 안 줘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어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금을 한국을 떠날 때 주는 제도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의 조사 결과 한국에서 지내는 이주 노동자 절반 정도가 퇴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자신의 나라로 귀국한 이주 노동자의 87%가 출국 만기 보험은 받았지만 자녀 퇴직금은 절반 정도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수준에서 다시 재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노예허가제라는 비판까지 받는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장의 김순철 신경외과 전문의가 지난달 취임함에 따라 신경외과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신경외과는 뇌종양과 뇌출혈 등 두뇌 손상과 척추 협착증과 수전증 등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로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매주 수요일 10시에서 16시 사이에 신경외과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가뭄 걱정 없이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 관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토양의 수분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물을 주는 시간과 양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랙터가 넓은 밭을 분주하게 오가며 땅속에 호스를 깔고 있습니다. 40cm 깊이에 관로를 설치해 밭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돼 스마트폰으로 토양의 수분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물을 주는 때와 양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 전략하고 시간 전략하고 또 인건비도 좀 전략이 되고요. 그 기존에 우리가 했던 스프링클러나 고랑에 물을 대주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물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농촌진흥청이 관로를 쉽게 매설할 수 있는 트랙터 장착용 기계와 물 공급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문경과 청송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에 2헥타르씩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관이 작물의 뿌리 부분에 위치해 물 절약 효과가 뛰어나고 콩과 참깨는 생산량도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뿌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만큼만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관계 용수를 절약하는 효과 외에도 밭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 최대 26%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설치 비용이 헥타르당 2,900만 원으로 비싸지만 반복적인 설치와 철거가 필요 없고 가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가뭄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대에는 봄, 가을 가뭄이 심하고 2030년대에는 매년 가뭄이 심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와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이 공동으로 조성한 경북관광진흥기금이 총 24억 원 규모의 첫 지원 대상 사업 31건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융자 사업은 서해선생 종택 개보수 사업 등 5건이 선정됐고 유배문화 역사기행, 팜파티 플래너 양성 등 26건은 보조사업 부문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경상북도와 시군은 2차 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 액수를 80억 원까지 늘리고 기금 규모도 10년간 1,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어제 강당에서 왕경 주변의 산림사원인 경주 남산과 일본 헤이조쿄 동산에 대한 비교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 학자가 10개의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차순철 서라벌문화재연구원 단장은 남산은 불국토이기도 하면서 만불상과 같은 것이었다며 남산에 사찰이 많이 건립된 것은 왕경 내 택지가 줄었기 때문이고 가족의 복을 비는 기원행위가 성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월드가 아르바이트생 돌려막기와 11개월짜리 고용계약으로도 고용친화 기업으로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르바이트생 A씨는 2016년 이월드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아르바이트생 4명과 함께 이월드 간부를 만났습니다. 이월드 간부는 불만 사항을 종이에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부담을 가질 건 없죠. 그렇죠? 회사에서 이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인사를 맡고 있는 제 본인의 위치에서 제 개인적으로 2시간가량의 대화가 끝날 무렵 이월드 간부는 앞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려는 거는 안 좋게 비춰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뭔가 불이익이 가겠구나 느낌이 딱 왔죠. 아르바이트생 A씨가 이듬해 다시 일하려고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재취업을 못했습니다. 이월드가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법적인 공방을 벌인 전직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관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마 힘들 거다. 그러니까 소위 블랙리스트 이런 게 올라가가지고 뭐 무조건 잘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월드는 해고당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불만을 듣기 위한 자리였을 뿐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기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뭐 블랙리스트라던가 채용 불가 인원들을 따로 정해둔 그런 경우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조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좀 미숙해서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당 해고와 임금 체불을 일삼아온 이랜드 그룹이 이번에는 해고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내일과 9월 2일 일부 전시관을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개관한 영남권 수장고는 전기 설비 보수와 안전 점검을 위해 내일 하루 문을 닫고 어린이 박물관은 체험물 안전 점검과 청소를 위해 다음 달 2일 하루 문을 열지 않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다른 전시관은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신선한 가을바람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처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아직까지 낮더위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26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햇빛을 가려줄 구름의 양이 적어서 자외선이 그대로 내리쬐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0도, 영덕 31도, 포항 29도, 경주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점차 선선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